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망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추운 겨울 날씨에 어울리는 패브릭 얀을 사용해서 두툼하고 묵직한 매력이 있는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가방에 전체적으로 넣어준 올록볼록한 퍼프 무늬가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아무래도 굵은 패브릭 얀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재밌게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크로셰 실입니다. 색상 번호는 27번 사용해서 뜰 거고요. 중간에 30번 실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코바늘은 9호 5.5mm 코바늘 준비해주시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라벨은 하나만 필요한데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라벨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잠금장치로 사용될 자석은 선택사항이에요. 가방이 둥근 원통 형태이기 때문에 원통형 그대로 들고 다니실 분들은 자석 단추를 따로 부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통형 가방을 납작하게 눌러서 사용하실 분들은 자석 단추를 추가로 구매해서 잠금장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는 몽치네 공방에서 패키지로 구매 가능하고요. 구매처 링크는 아래 댓글창 첫 번째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방의 바닥 부분은 니트 스티치를 사용해서 원형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꼬리실을 이 정도 여유를 두고 남겨주세요. 이 위쪽에 생기는 실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후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교차되는 이 지점을 다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떠줄 때는 실을 쭉 늘려서 이 다리가 길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니트 스티치가 이 위쪽에 있는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길게 늘려서 만들어준 이 다리에다가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길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음 단에서 바늘 찔러 넣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다리를 길게 만들어주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한 번 더, 3개, 4개, 5, 6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짧은뜨기 6개를 원 안에다가 만들어주셨다면 실을 쭉 당겨서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줬고요. 단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니트 스티치를 뜰 때는 단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니트 스티치로 뜨는 원형뜨기가 완전 처음이신 초보분들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위쪽 상단에 링크 해놓은 영상이 제가 니트 스티치를 원형뜨기로 뜨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거든요. 초보분들은 그쪽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바닥을 6단까지 뜨고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단 올라가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실을 쭉 늘려서 빼주고 우리가 처음에 단수링으로 체크해놨던 첫 번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리를 바늘에 끼워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빼주시고 첫 번째 사슬과 두 번째 사슬 사이에 있는 다리, 이렇게 벌려보면 다리가 있죠? 이 다리로 바늘을 푹 찔러서 뒤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바늘과 고리 사이에 우리가 잡고 있는 실을 위치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늘에 고리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얘가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의 다리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방금 바늘을 찔러 넣었었던 그 다리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짧은뜨기 코인데요.
이따가 바늘 찔러 넣어야 하니까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단의 패턴은 한 다리에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6코로 했으니까 그 패턴을 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단을 올라갈 때마다 변형된 패턴을 6번씩 반복해줄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단의 패턴은 한 다리에 짧은뜨기 2개. 자, 옆에 있는 다리로 넘어가서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둘. 자, 그 옆에 있는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에다가도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만들 때 계속 앞쪽에 있는 요실을 쭉쭉 늘려가지고 다리를 길게 만들어 주셔야 다음 단은 뜰 때 또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넣는 걸 6번 반복해줬어요. 자, 지금 바늘 꽂혀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지금 단수링 꽂혀있는 코까지 위쪽 사슬 머리가 11개 세어지면 맞게 뜨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는 여기 다리만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링크 거기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실을 쭉 늘려주시고 단수링을 체크해놨던 두 번째 코죠. 사슬머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끌고 뒤쪽으로 빼주시고 바늘을 빼주시고 방금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었던 코와 그 옆에 코 사이에 있는 다리 이 중앙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던 실은 바늘과 고리 사이에 위치해주시고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세 번째 단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 다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는 이런 식으로 전 단에서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준 머리 보이시죠? 단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가짜 머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 만들어준 이 코의 머리가. 자, 세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단의 패턴은 짧은뜨기 하나 넣고 2개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6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하나의 코가 들어간 셈이니까 그 옆에 있는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자, 같은 코에 2개 넣었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둘 넣어줄게요. 이 하나, 둘을 6번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 다시 하나, 그 옆에 둘, 그 옆에 하나. 쭉쭉 다리를 늘려가면서 반복해줄게요. 자, 여기 마지막 패턴을 반복할 차례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준 부분이라 일단 하나 넣고 여기 가짜 사슬 밑에 있는 다리를 잘 찾아서 여기죠? 다리 사이 바늘을 찔러 넣고 마지막은 항상 늘려뜨기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둘. 자,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세 번째 단도 완성입니다. 바늘에 걸려있던 코부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위쪽의 사슬은 17개만 보이면 맞게 뜨신 겁니다. 이 다리도 하나의 코로 치기 때문에 이 다리의 위쪽에 생겨야 하는 사슬머리는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늘려서 바늘 빼주시고 여기 두 번째 코지만 위쪽에서 보이는 첫 번째 사슬머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 걸고 뒤쪽으로 가주세요. 자, 바늘 다시 빼고 이 코와 그 옆에 있는 코 사이에 있는 다리에 바늘 찔러 넣을게요. 잡고 있던 실은 바늘과 고리 사이에 두고 고리를 다시 바늘에 끼워서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 머리 만들어졌죠? 네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사슬 하나. 네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의 다리입니다. 네 번째 단의 패턴은 하나하나 늘림, 하나하나 늘림입니다. 하나 넣고 그 옆에 코늘림하고의 패턴을 6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1, 1, 2, 1, 1, 2 반복해 줄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코의 다리와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었으니 그 옆에다가는 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둘. 자, 그 옆에도 한 번 더 패턴 반복. 하나,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 패턴 2번 해줬으니까 4번 더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이 가운데에 뚫려있는 이 구멍은 뒤쪽에 있는 실을 세게 잡아당기면 조여지거든요. 손으로 하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바늘에 이렇게 대굴대굴 실을 감아서 바늘을 쭉 잡아당기면 구멍이 많이 작아질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고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사슬의 머리 수가 23개 떠졌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얘까지 포함하면 24코. 네 번째 단의 전체 코수는 24코고요. 다섯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실을 쭉 늘리고 첫 번째로 보이는 사슬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은 다음에 실 가지고 뒤로 갑니다. 사슬과 사슬 사이에 있는 다리에 바늘 찔러 넣고 고리 끼워서 앞으로 와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면서 5단을 시작해줍니다. 5단의 패턴은 하나하나하나 늘림, 하나하나하나 늘림입니다. 1, 1, 1, 2, 1, 1, 1, 2의 패턴을 6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옆에다가 또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이렇게 3개 넣고 그 옆에다가 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그 옆에 코에다가는 하나, 그 옆에다가도 하나, 그 옆에다가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늘림을 해줄게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2번 반복해줬으니까 남은 4번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5단의 전체 코수는 30코입니다. 위쪽에 사슬 머리가 29개 만들어졌으면 맞게 뜨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 다리까지 포함해서 30개의 짧은뜨기를 떠준 셈이고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인 6단을 함께 떠볼게요. 단 올라갈 때 실 늘려주고 뒤에서 앞으로 걸고 뒤로 가주시고 다리 사이로 바늘 찔러 넣어서 실 걸고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6단의 패턴은 하나하나하나하나 늘림, 하나하나하나하나 늘림입니다. 한 다리의 짧은뜨기를 한 개씩 뜨는 걸 4번 반복을 해준 다음에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하나 뜬 셈이니까 그 옆에다가 또 하나. 그럼 얘가 2번째, 그리고 그 옆에다가도 하나. 3번째, 그 옆에다가도 하나. 4번째, 4개의 짧은뜨기를 뜨고 그 옆에다가 늘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4개 뜬 후에 여기다가 늘림 해줍니다. 자, 남은 패턴 4번도 반복해주고 올게요. 6단의 코수는 36코가 나오면 맞게 뜨신 겁니다. 사슬의 개수는 35개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6단까지 떠주고요.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자, 지금 완성된 가방 바닥의 지름은 11.5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가방 바닥 크기보다 가방은 더 넓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6단까지만 떠주시고 옆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이 한 단 더 커지면 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가방의 크기도 많이 커지게 되니까 적당한 크기가 6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6단까지만 떠주시고 실 끊고 정리해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짜 사슬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옆면을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항상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는 이 사슬 실 걸고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이 사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을 건데 이때는 사슬의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체 통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만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앞면을 보면 감쪽같이 가짜 사슬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같이 떠볼게요. 옆면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곳에서나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옆면의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이 사슬 V 모양의 아래쪽 전체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V 모양 사슬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와 그 뒤쪽에 있는 가로실, 이 가로실을 함께 이렇게 찔러서 첫 번째 단을 떠줄게요.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쪽 반코와 뒤쪽 가로실을 같이 찔러 넣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해주는 무늬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줄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고 검지손가락으로 건실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뜨기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앞으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길게 당겨주셔야 돼요.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해줘서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기고 나서는 검지손가락으로 다시 또 새로 걸린 고리를 눌러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실 걸고 검지로 꾹 누르고 같은 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고 쭉 당겨주세요. 한 번 더 실 걸고 검지로 누르고 같은 코에 들어가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3번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이 고리들을 한 번에 통과시켜 줄 거예요. 여기 실을 고리에 새로 걸어서 뒤쪽으로 쭉 통과. 갈고리의 모양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엄지에 힘을 주고 위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여기 윗부분이 팽팽해지도록. 그 상태에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 옆면을 꽉꽉 채워줄 거예요. 자,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 코씩은 건너뛰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위쪽 반코와 뒤쪽 가로실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를 한 후에 실을 걸고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들어가서 실을 걸고 나와주시면 돼요. 이 동작을 2번 더 반복해서 3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했고 걸고 들어가서 쭉 당겨주기 2번 걸고 들어가서 쭉 당겨주기 3번 3번 하고 새 실을 또 걸어서 이 후크가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쭉 밀면서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통과된 상태 그대로 한 코를 건너뛰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위쪽 반코와 뒤쪽 가로실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실 걸고 짧은뜨기 해줬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쭉 당겨주고 이 짧은뜨기랑 사슬에서 높아진 높이만큼 쭉 늘려주셔야 돼요. 얘를 길게 쭉 늘려줄수록 예쁜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한 번 더 걸고 들어가서 당겨주기, 한 번 더 걸고 들어가서 당겨주기. 실을 걸고 위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대로 뒤로 통과. 이렇게 통과해주고 사슬뜨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높아진 높이만큼 실을 걸고 쭉 당겨주고, 검지로 잘 누르면서 하셔야 돼요. 실을 걸고 쭉 당겨주고, 걸고 당겨주고를 총 3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 패턴당 3번 반복해주고 걸어서 위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 통과된 그 상태 그대로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하고 요 높이만큼 실을 걸고 같은 코 들어가서 쭉 당겨주고, 한 번 더 걸고 같은 코 들어가서 쭉 당겨주고, 마지막 한 번 더. 3번 반복을 해주고요. 실 걸고 밀면서 그대로 통과. 요거를 한 바퀴 삥 돌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한 코를 건너뛰고 여기에 무늬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한 코도 건너뛰고 그 옆에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원형뜨기를 뜨면 6코로 시작해서 계속 짝수로 코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에 맞게 끝날 거예요. 자, 마지막 무늬 같이 만들어 볼게요. 쭉 빼는 상태 그대로 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사슬뜨기 떠줍니다. 높이에 맞게 실 걸고 쭉 당겨주고 또 걸고 쭉 당겨주고 또 걸고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 또 걸어서 위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옆면의 첫 번째 단에 마지막 무늬까지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홀수단은 다 떠줬고요. 짝수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빼뜨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빼뜨기를 해줄 때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코는 이 구멍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무늬에서 퍼프 무늬와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뜨기는 좀 당겨서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이 가방을 뜰 때는 단을 올라갈 때마다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떠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단을 시작해야 되니까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자,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실이 떠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를 해주는 코도 우리가 빼뜨기를 해줬던 그 위치와 동일합니다. 빼뜨기를 해줬었던 그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넘어가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앞으로 사슬뜨기는 떠주지 않을 거예요. 사슬뜨기 떠주지 말고 그대로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 쭉 당겨주고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쭉 당겨주고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이렇게 쭉쭉 당겨서 3번 반복해주고 한 번에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스링 체크를 잠깐 할 건데 이렇게 실 늘려놓고 빼준 다음에 우리 여기 이렇게 벌려보면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단스링으로 체크를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밑에서는 사슬뜨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찾기가 쉬운데요. 이 두 번째 단부터는 처음 단을 올라갈 때 여기 사슬뜨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마지막 구멍 찾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늬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이 퍼프 무늬를 만들어줄 때 바늘을 찔러넣는 위치가 여기 위에 보이는 코들이 아니고 구멍입니다.
여기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해줬던 이 뭉쳐있는 부분을 이렇게 벌려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엇갈리게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홀수단과 짝수단의 차이는 홀수단은 가방의 겉면을 바라보고 뜨는 거고 짝수단은 가방의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퍼프 무늬 바로 밑에 있는 퍼프 무늬와 여기 짧은뜨기와 사슬뜨기가 뭉쳐있는 요거를 이렇게 벌려보면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 넣을게요. 그리고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해줍니다. 실 걸고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쭉 당겨주고 또다시 반복, 또다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쭉 당겨주셨다면 한 번에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해줘서 무늬를 만들어준 상태 그대로 그 밑에 있는 퍼프 무늬와 여기 사슬을 벌려보면 있는 이 구멍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실을 걸고 들어가서 쭉 당겨주고 또 실 걸고 들어가서 쭉 당겨주고 마지막 한 번 더 그리고 실을 걸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방금 만들어준 퍼프 무늬 밑에 있는 거 그거랑 옆에 뭉쳐있는 코를 벌려보면 있는 구멍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이 높이만큼 실 걸고 늘려줍니다. 한 번 더. 오른손 검지로는 여기 걸고 들어가는 실들을 잘 누르면서 쭉쭉 당겨주셔야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 길게 늘려주셔야 예쁜 퍼프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구멍은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퍼프 무늬랑 여기 코가 뭉쳐져 있는 이 부분을 벌려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푹 찔러 넣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실 걸고 쭉 늘려주고 또 실 걸고 늘려주고 또 실 걸고 늘려주고 3번 반복해준 후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자, 구멍만 잘 찾아주시면 첫 번째 단 뜨는 거랑 동일합니다. 한 바퀴를 삥 둘러주고 올게요.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방금 만들어준 무늬 밑에 있는 무늬와 뭉쳐져 있는 사슬을 벌려보면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이 높이에 맞게 실을 쭉 늘려주고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3번 반복해주고 실 걸어서 위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으로 미리 체크를 해놔서 찾기가 쉬울 거예요.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에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실 걸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살짝 당겨서 작게 조여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겉면을 바라보는 홀수단을 뜨기 위해서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계속 엇갈리게 무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떠주셔야 돼요. 자, 이제 홀수 무늬 방향으로 무늬를 만들어주면서 홀수단을 떠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떠진 편물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겉에서 봤을 때 홀수단을 뜬 무늬는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짝수단을 뜨게 되면 안쪽을 바라보고 떴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 무늬가 예쁘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무늬가 살짝살짝 떠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렇게 떠있는 실들을 코바늘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후에 여기 두 가닥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두 가닥을 왔다 갔다 늘려주고 늘어났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위쪽으로 밀어 넣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고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넣고 반복해주면
자, 앞에서 봤을 때도 깔끔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을 뜨는 과정에서 짝수단의 무늬가 너무 못생겼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그대로 단을 쭉쭉쭉쭉 끝까지 올려준 후에 가방 완성 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단, 홀수단이 겉면을 바라보냐 안쪽 면을 바라보냐의 차이라고 했죠. 홀수단은 겉을 바라보고 떠줍니다. 안쪽과 겉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바닥에서 옆면 올라갈 때 이랑뜨기로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져 있어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옆면 무늬단이 못생겼어요, 안쪽은. 겉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무늬단이 깔끔하고 예쁘게 떠진 게 가방의 겉면입니다. 자, 세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수링 아직 빼지 않았던 이 구멍으로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원래는 짧은뜨기 뜨고 사슬뜨기 뜨면서 무늬를 만들어주지만 여기 단 올라갈 때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슬뜨기 뜨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무늬만 짧은뜨기 한 후에 실 걸고 같은 코에 쭉 당겨주고 실 걸고 쭉 당겨주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자, 요렇게 세 번째 단, 각 단의 첫 번째 무늬를 만들어주고 나서는 아래쪽에 꽂혀있는 단수링을 빼서 자, 지금 이렇게 고리가 끝으로 늘어나 있을 때는 이렇게 벌리면 고리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구멍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고리를 완성시켜버리고 다음 무늬를 만들어버리면 이 구멍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구멍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 때 단수링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다음 무늬와 뭉쳐있는 사슬을 벌려보면 있는 이 구멍 계속 이제부터는 구멍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구멍에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늬 만드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아마 재미있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옆면의 단수는 총 12단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생긴 짝수단 12단까지 무늬단을 쭉 올려주고 올게요. 무늬 만드는 패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올라갈 때만 조금 사슬뜨기 없어지는 부분과 단수링 체크해 놓는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고 패브릭 얀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뜨면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쉬엄쉬엄 뜨시면서 옆면을 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옆면을 쭉 올리다 보면 실을 다 쓰고 새 실을 연결하는 경우가 올 거예요. 혹은 실에서 매듭이 발견돼서 그 매듭을 잘라주고 새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에서 발견되는 매듭은 실 공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고 그 부분을 잘라주시고 새 실 이어주듯이 새로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새 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무늬를 쭉 뜨다가 새 실을 연결할 때는 이 무늬 만들어주는 부분 말고 짧은뜨기를 해주는 부분에서 바꿔주세요. 자, 저는 지금 기존에 뜨던 실을 거의 다 써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짧은뜨기를 뜰 때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빼준 상태고 실 끌고 와서 이렇게 미완성 짧은뜨기 상태에서 우리가 쓰던 실을 뒤쪽에 대주시고요. 새로 가지고 올 새 실을 같이 뒤쪽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자, 뒤쪽에 있는 실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짧은뜨기의 다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실을 잘 당겨서 손으로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 걸고 구멍으로 바늘 찔러 놨는데 이때 우리가 뒤쪽에 잡고 있던 기존 실과 새 실을 바늘과 잡고 있는 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꼭 잡아주시고 그대로 쭉 늘려줄게요. 둘, 셋 하고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자, 다음 무늬를 넣어주기 위해서 구멍에 짧은뜨기를 할 때 이 바늘과 잡고 있는 실 사이에 두 가닥의 꼬리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따로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적당히 몇 번 해주고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 사이에 두 가닥의 실을 두고 짧은뜨기도 하나 하고 사슬뜨기 하고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다음 무늬도 바늘 찔러 넣고 바늘과 실 사이에 두 가닥의 실을 위치하고 짧은뜨기를 감고 떠줍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주고 나서 길게 남겨져 있는 꼬리실 두 가닥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쭉 이어서 편하게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홀수단, 겉면을 바라보고 뜨는 홀수단에서 실을 바꿔줬는데 혹시 만약에 안쪽 면을 바라보는 짝수단을 뜨다가 실을 바꿔줄 때는 이 꼬리실을 지금 했던 것처럼 뒤쪽에다가 잡고 짧은뜨기를 뜨고 감고 뜨게 되면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 만약에 꼬리실이 이게 생긴 거다 하면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가방의 안쪽 부분에 이 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고 빼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늘 넣어서 같이 감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30번 진밤 색깔 실로 옆면을 12단까지 쭉 올려줬습니다. 자, 제가 뜬 편물을 봐도 홀수단은 예쁘게 고르게 무늬가 만들어졌는데 짝수단은 울퉁불퉁 못생기게 떠졌죠.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끈 만들어 주기 전에 여기 못생긴 무늬 부분을 싹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앞쪽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 두 번째 단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 확실히 차이가 나죠? 두 번째 단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랑 네 번째 단 정리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상태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무늬 보면 바늘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는 긴 두 가닥이 있습니다. 다 두 가닥씩 이렇게 바늘에 걸릴 거예요. 바늘을 무늬에 넣고 두 가닥을 걸어주고 쭉쭉쭉 이렇게 늘려주세요. 여기도 쭉쭉쭉. 모든 무늬를 다 이렇게 두 가닥씩 걸어서 쭉쭉쭉 늘려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 무늬 위쪽을 꾹꾹 눌러서 우리가 늘려버린 걸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도 지금 바늘로 늘려놓은 이 두 가닥의 긴 다리를 여기 보면 구멍 있죠? 이 구멍으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정리가 되죠? 그 옆에도 이 다리 늘려놓은 거를 이 위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누르지 마시고 왜냐하면 위쪽을 보면 이 못생긴 다리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짧은 다리들이 있어요. 이 다리들을 얘를 늘린 후에 엄지로 눌러주면서 뒤쪽으로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무늬도 완전히 보내줍니다. 그 옆에도 여기 보면 짧은 다리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부분들이 안 예쁘게 보이게 하거든요. 요게 뒤쪽으로 싹 넘어가야 이렇게 깔끔한 무늬가 보이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짧은 다리가 있어서 예쁘지가 않아요. 뒤쪽으로 꾹꾹 밀어줍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우리가 예쁘게 떠졌다고 보이는 이 홀수 무늬도 두 가닥을 걸어서 살짝살짝 늘려주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무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살짝살짝 볼륨감을 표현해주세요. 훨씬 입체적이고 깔끔해 보이죠? 여기 정리하지 않은 부분보다 여기가 훨씬 예쁘죠? 전체적으로 모두 정리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옆면을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생략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가방의 끈을 함께 떠볼게요. 자, 우리 12단 짝수단까지 단을 올려줬기 때문에 짝수단은 안쪽에서 바라보고 뜨는 단이죠. 저는 지금 단수링을 체크해놓은 데다가 빼뜨기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13단을 뜨듯이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실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 계속 하던 것처럼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는 처음 시작이니까 사슬뜨기는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방금 바늘 찔러 넣었던 구멍에 실 끌고 옵니다. 자, 몸통을 뜰 때랑 끈을 뜰 때의 차이점은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을 몸통에서는 3번 반복해줬죠. 끈에서는 2번만 반복해줄 거예요. 자, 지금 1번 했고요. 실 걸고 또 들어가서 한 번 더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딱 2번만 해주고 2개를 쭉 통과. 끈을 뜰 때는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뜨게 되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2번만 반복을 해줍니다. 그 옆에 있는 구멍도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사슬뜨기, 그리고 실 걸고 1번, 2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무늬를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멍, 우리 늘 하듯이 들어가야 하는 구멍에 짧은뜨기만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단을 올라갈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 왕복뜨기로 끈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끈의 첫 번째 단을 닫아준 겁니다. 끈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단이라고 치면 홀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이 홀수단은 겉면을 바라보고 뜨고 있어요. 그거는 몸통을 뜰 때랑 동일합니다. 근데 끈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이 무늬를 만들어줄 때 걸어서 빼내는 횟수가 몸통은 3번이었고 끈은 2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끈을 뜰 때는 짝수단, 홀수단이 이 무늬의 개수가 달라요. 지금 홀수단 같은 경우는 2개의 무늬만 만들어주고 다음 단을 올라갈 거고요. 다음 단 2번째 단, 안쪽을 바라보고 뜨는 짝수단에서는 무늬를 3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끈을 뜰 때는 단을 올라가더라도 기둥사슬코는 세워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만 넣어준 상태에서 사슬뜨기 떠주지 않고 그대로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전단에 짧은뜨기 만들어서 생긴 이 구멍, 여기다가 바로 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실 걸어서 쭉 늘려주고 쭉 늘려주고 2번 해주고 한 번에 통과.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늬와 뭉쳐져 있는 실 벌려보면 있는 구멍, 이 구멍 찾는 건 몸통 뜰 때랑 동일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실 한 번, 또 한 번, 2번만 해주고 통과.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도 구멍 찾는 건 동일해요. 벌려보면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여기는 짝수단,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단이니까 무늬를 3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무늬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단을 떠줬어요. 사슬뜨기 하지 마시고 편물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겉면을 바라보는 홀수단, 무늬 2개 만들어주는 단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무늬랑 뭉쳐져 있는 부분 벌리면 있는 구멍 찾는 건 동일합니다. 무늬 하나,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2번째 무늬. 홀수단이기 때문에 무늬 이렇게 2개만 만들어주고 마지막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 하나만 넣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넣고 사슬뜨기는 하지 않고요. 그대로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전단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전단, 홀수단 했던 거랑 동일하게 무늬 2개만 만들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해줬었던 그 구멍에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무늬 만들어줍니다. 얘는 안쪽 바라보고 있는 짝수단이기 때문에 전단에서 어떻게 했나 보니 3개, 무늬 3개 만들어줬죠? 자, 그 옆에도 무늬. 무늬 3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지막에도 무늬를 만들어주면서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는 하지 않고 편물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구멍을 찾아서 짧은뜨기. 얘는 겉을 바라보고 있는 홀수단이니까 무늬 2개만 만들어주고 마지막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끈도 짝수단, 홀수단의 규칙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왕복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끈의 길이는 22단 짝수단까지 쭉 반복을 해줬습니다. 끈은 여러분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끈을 다 뜨고 옆에다가 대봤을 때 그 최종 높이를 잡아보고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의 마지막 단 22단까지 떠주고 그대로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이 끈의 끝부분과 가방은 또 덧바늘에 연결해서 꿰매줘야 하기 때문에 살짝 여유를 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 통과시켜주세요. 이제 이 끝에 덧바늘을 끼워서 가방과 연결해 볼게요. 끈의 끝과 끝 사이에는 이 평평한 부분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위치하면 돼요.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기 3개의 무늬는 우리가 끈도 짝수단까지 떠줬기 때문에 무늬가 3개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여기 사이쯤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방을 세워보시고 여기가 적당한 위치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에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을 필요 없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사슬과 여기 끝부분에 있는 사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줄게요. 자, 지금 끈에서 나온 실에 덧바늘을 끼우고 몸통 부분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끈 쪽으로 바늘을 밀어 넣어주고 몸통 부분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끈 쪽으로 밀어 넣고 몸통 부분 밖으로 나오고 끈 쪽으로 밀어 넣고 몸통 부분으로 나와서 끈으로 밀어 넣고 끝부분도 자연스럽게 같이 몸통, 끈 연결해 주시고 여기는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같은 위치를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다시 몸통으로 나오고 끈으로 들어가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튼튼하게 끝부분까지 연결을 해주고 저는 지금 실이 너무 짧게 남아서 요령껏 연결을 해줄 건데 여러분은 실이 조금 더 길게 남으셨다면 안쪽에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을 튼튼하게 달아주셨다면 이제 끈 중앙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맞닿는 부분을 꿰매줄게요. 여기를 꿰매기 위해서 남은 실을 이 가방 끈의 길이의 약 3배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할 거거든요. 1번, 2번, 3번. 3배 정도를 잘라주고 덧바늘에 연결해서 꿰매 볼게요. 너무 여기 끝부분부터 바로 꿰매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무늬, 두 번째 무늬 말고 세 번째 무늬부터 바늘 넣고 접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끝부분과 요 끝부분 옆선을 이렇게 접어서 맞닿는 부분을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실 통과시키고 여기 나중에 꼬리실 연결해서 숨길 만큼 여유 두시고요.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꿰맬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끝부분이니까 한 번 더 통과시켜주세요. 방금 통과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로 나왔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구멍은 어느 곳이다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같이 맞닿아서 꿰매줄 수 있는 곳으로 바늘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점점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꿰매주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쭉
손잡이의 양쪽 옆선을 꿰매서 반대쪽까지 갈게요. 반대쪽도 밑에서 2cm 정도는 여유를 남겨두셔야 되니까 너무 끝부분까지 꿰매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꿰매주고 여기 반대쪽 부분도 여기 남겨놓았었던 길이만큼 밑에 남겨두고요. 여기도 끝부분이니까 자, 요렇게 실 나왔죠? 요렇게 덮어서 방금 통과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통과할게요. 자, 쭉 당겨주고 한 번 더. 자, 요렇게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실은 안쪽에 잘 밀어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을 숨길 때는 가장 근처에 있는 이렇게 실을 한 가닥을 바늘로 찔러서 자,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고리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져요. 이렇게 매듭을 근처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안쪽으로 쭉쭉 밀어 넣어서 숨겨줄게요. 최대한 밖에서 티가 나지 않도록 끈의 안쪽 면에 바늘을 넣어서 잘 숨겨주고 더 깊게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잘 숨겨주고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 부분부터 끈까지 모두 연결해서 가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라벨과 자석 단추를 달아주실 분들은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라벨은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로로 다는 것보다는 세로로 다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몸통 부분의 끝선에 맞춰서 왼쪽 위쪽에다가 달아줄게요. 가방의 앞면, 뒷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쪽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세요. 라벨 달아주는 방법은 위쪽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셔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돗바늘이 이 금속 라벨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돗바늘보다는 코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달아주시면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라벨에다가 실을 넣어줄 때는 실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주세요. 얘가 너무 칼국수면처럼 넓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뾰족하게 끝을 다듬어서 이 끝을 손으로 또르륵 말아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빡빡할 수는 있는데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색상의 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같은 색의 실을 사용해서 달아주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을 다듬어서 손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자, 라벨 달아주시고 자석 단추로 이 가방을 눌러서 사용하실 분들은 중앙에 잠금 장치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석 단추 같은 경우에는 내 귀퉁이를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이 편물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자석 뚝딱이를 벌려보면 겉에 있는 이 작은 동그라미들보다 살짝씩 더 큰 홈과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쪽 중앙에 달아주세요. 근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떠진 형태이기 때문에 원통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안쪽에다가 강목 주머니 같은 걸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가방의 마지막 장식을 마무리하셔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